수원에서 제가 어떤 유튜브 부업 하던 거를 걸려가지고 여수로 유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안정성이 있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나가면 다 실패한다라는 공고가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공무원을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나 많이 벌어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내용을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공무원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만뒀고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따한지.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그만두는 게 정말 큰일인지, 정말 위험한 선택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은 구조일 수도 있는지, 제 경험이랑 제 주변 케이스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안정성이 최고라는 말. 공무원 이야기 나오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에요. 안정성. 맞아요. 안정적이죠. 근데 제가 나와 보니까 느끼는 거는 안정적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공무원 할 때 월급이 세전 240 정도가 나왔어요. 교대 근무를 할 때. 교대 근무 없는 때는 세전 190, 세후 170. 10년차 선배 월급은 다르냐? 그닥 다르지가 않아. 세전 300 못 찍어. 세전 280, 260 정도. 그러면 다 떼면은 이제 한 240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20년 차는 또 다르냐? 아니요. 저희 과장님 있죠. 거의 60세 다 되셔서 곧 은퇴를 앞두신 그 과장님. 제가 서무여서 월급 실수령액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봤더니 550.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오르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정적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좀만 있으면 월급이 조금씩 많아지니까 나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안정이 아닌 정체라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되죠. 그러면 공무원을 박차고 나온 저는 첫 해에 어땠을까? 사실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 해부터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맞습니다. 운이 좋아서 나오고 첫 달부터가 뭐야? 나오고 첫 해를 따질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이미 부업으로 월 1000까지 찍고서 퇴사를 했어요. 퇴사하고 나서 직후가 바로 월 1000 얼마 정도 벌 때였다라는 거예요. 사업한다라는 거 변동성 있죠. 불안하죠. 근데 성장 속도, 나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는 공무원 때 공무원 평생 벌어도 못 모을 수 있는 돈을 이미 다 벌어놓은 것 같아요. 물론 재테크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왔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정말 운이 하나도 없었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안정성이 계속 될 것 같냐라고 하면 그것도 절대 아니지만 무튼 저는 전의 삶과 지금 삶을 비교했을 때 지금 삶을 무조건 다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가도 구조조정을 해요. 연금 개혁도 계속 얘기 나오고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지금 구급 공무원인데 최근에 막 보직이 좀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연고지도 아닌 그런 곳에 발령이 났다 하더라고요. 공무원이면 평생 안전하다? 이 말 좀 모르겠어요. 어느 면에서는 안전한데 어느 면에서는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거주 안정성 면에서는 저는 정말 불안정하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저도 사실 경기도 사람이고 김포 사람인데 계속 인천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수원에 발령이 나고 수원에서 제가 어떤 유튜브 부업 하던 거를 걸려가지고 여수로 유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안정성이 있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나가면 다 실패한다라는 공고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공무원 그만두면 뭔가 인생이 무조건 망하는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직 위험, 자존감 하락, 인간관계 무너짐 이런 무서운 말들을 쓰는데 근데 제 주변 케이스를 좀 보다 보면 첫 번째 김 씨고 할게요. 저랑 같이 입사한 동기예요. 저보다 1년 먼저 나갔어요. 처음에는 카페 창업했다가 죽 써먹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월에 1,0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죠. 지금 삶이 좋아? 아니면 공무원 때가 좋아? 당연히 지금 삶이 좋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씨라고 할게요. 이 씨 선배는 한 저보다 7년 차 선배였는데 나가서 여자 면생리대를 팔았어요. 남자분이신데. 근데 그걸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의 대표로서 다른 컨설팅도 다니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씨라고 할게요. 나 씨. 이 분은 저보다 동생이고 후배인데 퇴사를 했다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건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시 시험을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갔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딱 이 세 번째 케이스 있죠. 나씨 얘기. 이 얘기만 주로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을 설득을 해서 안전한 곳에 있어라. 내가 다른 거 다 들어봤는데 여기가 좋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나가면 안 돼 하면서 공포로 묶어두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영상을 찍은 공무원 분이 밖에 나가 보았느냐? 아니었어요. 그냥 안에서 봤을 때 바깥 창문으로 보이는 이 화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무서울 거야. 너 정말 큰일 날 거야. 약간 요런 가스라이팅식의 말이 좀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공무원 출신의 창업자분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상하게 일반 창업자보다 한 10%가 넘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그 체력이 바탕이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정말 느낀 건 오히려 이 공무원 출신들이 잘 되는 이유가 정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힘든 시기를 자기 목표 하나를 위해서 견뎌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하던 간에 성공 확률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 다니신 분들도 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고 한데 어떤 시험을 보고 들어갔다가 자기 선택으로 나온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의지를 가지고 또 나왔을 거고 그 엉덩이 힘도 있을 거며 그리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민원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하던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본 일반적인 분들보다도 좀 더 능력을 펼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나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 포함해서 정말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는 왜 한 군데에 있지 못하냐? 넌 왜 이렇게 적응력이 없냐? 왜 이렇게 조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냐? 미쳤냐? 안정적인 거나 해라. 안정적인 거 하고 시집이나 가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공무원에 들어간 것도 이미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여자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너 사업을 뭐 이런 걸 어떻게 하냐. 그냥 돈 많은 남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짱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적당히 좋은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아기 낳고 육아휴직 잘 주는 데 가서 평생을 살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거에 세뇌를 당했지. 그러니까 공무원을 할 생각을 했었죠. 공무원에 막상 들어가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 이제 생각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이제 엄마랑 안 살아. 밖에 나와 살아. 독립했어. 그러니까 저 혼자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나의 성향이 이게 정말 맞지 않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연금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공무원은. 연금 이거 버리고 나갈 거냐? 막 이러는데 우선 저는 5년 차에 관뒀기 때문에 연금이 쌓인 거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우선은 일시 수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제가 5년 동안 연금으로 월급에서 떼가지고 이제 저축이 되거든요. 저 연금 저기 공무원 연금 그쪽에. 근데 나중에 일시 수령을 하려고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떼간 건 많은 것 같았는데 내가 5년 동안 일하고 나서 받은 게 딱 1,000만 원이었으니까 거기서도 좀 약간 현타 아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시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공무원을 20년, 30년을 재직을 해서 퇴직하고 나서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연금이 월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좋긴 좋죠. 평생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많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때 벌어들일 돈을 그걸 안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연금 쪽에서.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은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못 쓰고 모아두는 대신 내가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훨씬 더 큰 자산을 묵혀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놀리고 있는 느낌.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년 동안 5년 동안 지금 1,000만 원이 쌓였으니까 한 20년 동안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간단하게 4배라고 쳐볼게요. 그럼 4천만 원? 4천만 원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무튼 이 4천만 원을 내가 미리 갖고 있었다면 이걸로 뭐 아파트를 사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도전해서 사업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던 외화에 투자해가지고 금에 투자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공무원 연금에 넣어둔 거니까 수익률을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그거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통 사업 있잖아요. 유통 사업이 공무원 할 때부터 부업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공무원 때 이미 1,500만 원을 찍었었어요. 최고치로. 순수익으로. 그러니까 월급 말고 1,5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데 여기서 제가 생활비 진짜 쓰고 싶은 만큼 다 쓰고 남겨도 1,000만 원은 남을 수 있는 약간 요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막 안 쓰고 잘 모았어요. 한 1,000만 원씩 매달 잘 모았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은행에만 사실 넣어놔도 복리로 2억이 넘게 쌓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연금은 60살부터 쓰는 돈이고 지금 당장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에 이 돈을 빨리 벌어서 이걸로 또 재투자를 하고 이걸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안락함을 미래로 미루지 않고 난 지금부터 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했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이 좀 제가 경제책 같은 것들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쪽으로 생각의 흐름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다시 생각하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또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조직에 묶여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어떤 분들은 사실 좋아하겠죠. 안정적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30년을 같은 곳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 무섭고 사실 이게 되게 리스크라고 봤어요. 사실 사람들 살아가면서 공무원들도 이런 일 저런 일 안 생길까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그 생기는 일들이 모두에게 공유가 돼요. 공유가 되고 그 안에서 또 가십이 생기고 제가 어땠더라 저땠더라 하는 평판이 생기고 주홍 글씨가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직에 평생 볼 사람들과 내가 평생을 그 직장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해야 하고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선배 중에 정년까지 한 5년 남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뭔가 이제 퇴사를 꿈꾼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분이 지영아, 난 이미 늦었다. 나는 애초에 했었던가 아니면 일을 진짜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 둘 다 못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인생을 살아와서 55살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나갈 거라 생각하면 당장 나가고 아니다. 난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거다 하면은 정말 열심히 다니라고. 이 둘 중에 애매한 선택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정말 그때 저희 아파버리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셨는지 그 조언 듣고 진짜 굉장히 머리가 띵 한 듯이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제부터는 무조건 퇴사를 목표로 다른 일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공무원을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에 계속 있어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 성향에 맞게 다 이제 선택지가 다를 텐데 근데 단지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는 좀 명확히 해놓고 그러면은 이 명확한 두 가지 갈래에서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는 연습을 하고 이걸 선택했다면 퇴사하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선택했다면 내가 돈 좀 많이 버는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윤택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원하는 거라면
극단적으로 해야 된다. 애매하게 살면 안 된다. 애매하게 직장에서도 잘한다고 칭찬받고 애매하게 바깥 일, 자기 개발, 뭐 재테크 이런 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에요. 제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